자, 최근에 있었던 한미 무역협정 정말 큰 뉴스였죠? 그런데 헤드라인만 봐서는 사실 뭐가 뭔지 정확히 알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공식 팩트시트를 딱 펼쳐놓고 그 안에 도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조목조목 뜯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뭐 이런저런 정치적인 해석은 다 빼고요. 진짜 공식 문서, 팩트시트만 가지고 이게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 합의가 나오게 된 배경부터 간단히 보고요. 협상 전에 뭐가 제일 큰 쟁점이었는지 짚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실제 합의 내용, 그러니까 투자나 관세는 어떻게 됐는지, 또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던 의외의 내용들은 뭔지 파헤쳐보고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인지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백악관이랑 우리 대통령실에서 함께 발표한 공식 자료, 바로 팩트시트죠. 저희는 뭐 누가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하는 해석보다는 가장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백악관이 공개한 영문 원본을 가지고 직접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자, 이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요. 다들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 하고 엄청나게 궁금해했던 몇 가지 핵심 쟁점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을까요? 가장 뜨거웠던 이슈, 딱 5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그 어마어마한 투자금액 있잖아요. 거기에 연간 상한선, 그러니까 한도를 둘 것이냐 말 것이냐. 둘째는 관세 문제.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아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까? 셋째, 미국 농산물, 얼마나 더 시장을 열어줘야 하나? 넷째,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 배를 만들 수 있게 될까?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민감한 문제였죠? 바로 핵 추진 잠수함. 과연 미국이 이걸 허락해 줄 것이냐? 이 5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사실상 이번 협상의 성패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팩트시트를 직접 보면서 방금 던졌던 그 질문들의 답을 하나씩 찾아보죠. 제일 먼저 돈 문제, 그러니까 금융 관련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네, 상한선이 생겼습니다. 연간 200억 달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돈이 빠져나가서 우리 경제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안전장치거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죠. 팩트시트에 바로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외환 시장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고려했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니네 경제에 무리가 갈 것 같으면 투자 강요 안 할게 하는 약속을 받아낸 거죠.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이 최혜국 대우, MFN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너를 최고로 대우해 줄게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다른 잘 나가는 파트너들하고 차별하지 않을게, 적어도 쟤네들보다 불리하게는 안 할게 하고 보장해 주는 거예요. 무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카드죠. 하지만 얻은 게 있으면 내준 것도 있겠죠? 이게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원래 한미 FTA 덕분에 관세가 0%인 품목이 많았는데 이번에 새로 15%짜리 상호 관세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기존 FTA의 좋은 점들이 많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꽤 큰 양보입니다. 양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농산물 분야에서도 미국 데스크라는 걸 만들어서 수입 절차를 더 쉽게 해주기로 했어요. 이건 사실상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을 더 활짝 열겠다는 의미로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돈 문제, 관세 문제, 이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어쩌면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입니다. 합의문 저 깊숙한 곳에 아무도 예상 못했던 폭탄 같은 조항 2개가 숨어 있었거든요. 이건 그냥 뭐 조그만 보너스 같은 게 아니었어요. 한미 관계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폭탄, 바로 조전업입니다. 합의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미국 선박을 건조할 수 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지금 미국이 배를 더 많이, 더 빨리 만들어야 하는데 자국 내 조선소만으로는 그 속도로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구 하나로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미국의 상선, 심지어 군함까지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건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배 몇 척 만들어서 돈 버는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의 첨단 군사 기술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고 앞으로 수십 년을 내다보는 거대한 산업 파트너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폭탄, 이건 더 놀랍습니다. 바로 핵추진 잠수함.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다고 딱 못을 박았어요. 이게 우리나라의 수십 년 된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오케이 해줬다는 건 양국 관계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그냥 대놓고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핵잠수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자력 발전에 필요한 우라늄을 직접 농축하고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것까지 지지해 주기로 했어요. 이건 국방을 넘어서 에너지 안보, 에너지 자립을 향한 정말 큰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뭘 내주고 뭘 받아온 건지 한눈에 보기 쉽게 성적표를 한번 매겨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내준 것들 꽤 큽니다. 막대한 투자 약속에 FTA를 약화시키는 관세, 농산물 시장 개방까지. 경제적으로는 분명히 양보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 얻은 걸 보세요. 경제를 지킬 안전장치에 미국 배를 만드는 거대 사업, 그리고 핵잠수함과 핵연료 기술까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분을 좀 내주는 대신에 안보와 미래 산업이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아온 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합의 내용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바로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협상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컸는데 이게 해소되니까 곧바로 원화 가치가 오르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평가하자면 물론 아쉬운 점도 있지만 엄청난 압박 속에서도 우리가 오랫동안 원했던 핵심적인 목표들, 특히 안보와 관련된 국익을 지켜낸 상당히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번 협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경제적 이익과 수십 년 뒤를 내다보는 국가의 전력적 이익, 이 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정답은 없겠죠. 하지만 이번 합의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지 중요한 화두를 던져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